지역 경제의 버팀목 중소기업. 광주와 호남 지역은 인공지능과 전력, 자동차, 헬스케어 등의 첨단 전략 산업이 포진해 있고 제조, 유통, 농업, 식품, 서비스 분야의 영세한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의 성공적인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 그러나 기술 보안, 정보 보호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늘 보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걱정거리가 없지만 무비유환.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화가 우리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큰 재산을 잃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 오기 전에 창문을 고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는 언젠가는 내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미리 창문을 고쳐두면 비가 들이쳐 방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은 없게 됩니다. 모두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들인데요. 첨단 디지털화 정보화 시대. 지금 나는 또 우리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2015년 광주의 한 기업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이 드럼 세탁기 고효율 모터의 설계 도면과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그 대가로 중국 업체로부터 연봉 1억 6천만 원과 항공권, 주택, 차량 제공 등 각종 성과 보수를 제의받았다.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연구원은 퇴사하면서 생산설비 설계 도면과 검사 자료 등 관련 파일 5,918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그는 퇴사 후 광주의 자동화 설비 제작 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의 모터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도 했다. 전 현직 직원들이 회사 기밀을 곶감 빼먹듯 마음대로 빼간 것이다. 또 한 기술 기업의 직원은 회사가 개발한 지문인식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과 백업 CD, 설계서 등을 빼내 일본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퇴사하였다. 그는 훔친 프로그램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었다. 어떤 무역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외국인과 함께 위장 회사를 차린 뒤 국내 LCD 모니터 제조업체 직원을 유혹해 제조 공정도 등 기술 자료 2기가 분량을 하드디스크에 담아 유출하고 외국과 합작업체를 설립하려다 적발되었다. 그런가 하면 한 무역업체 구매 담당자의 메일 계정이 유출되어 해커가 중간에 담당자로 위장한 송장을 거래업체로 발송해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소중한 기술. 하지만 외부로 유출된 기술은 당장의 매출 감소만이 아니라 기업의 운명까지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기술 유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뛰어난 해킹 기술을 가진 영화 속 산업 스파이를 떠올리실 텐데요. 앞서 보신 사례처럼 실상은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내놓은 한 보고서를 보면 기술 유출 사례 193건 중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146건에 달했다고 하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총 637건. 이 가운데 무려 86.3%에 달하는 550건이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이었다.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좋은 조건의 이직이나 막대한 보상금의 유혹을 받고 민감한 기술 정보를 빼내주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 대기업과 달리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급여나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술 기업의 임직원은 국내외 경쟁 기업들의 좋은 목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네, 이번 올해 국감에서 그 실태가 이제 파악이 됐어요.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 기술이 한 12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 한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피해에 이제 취약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술 유출 사례를 잠깐 이제 보면은 그 퇴사 직전에 직원들이 그 기술 자료를 인쇄를 한다든지 또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갖고 있는 USB로 저장을 해서 외부로 이제 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고연봉을 준다든지 주택자금을 뭐 대준다든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준다면서 저희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의존도가 높은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 대상이 되는 뭐 중국, 일본, 하다못해 미국까지도 이런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는 개개인의 어떤 도덕성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기술 자산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18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보호 위험 요인을 인적 요인과 비인적 요인으로 구분했을 경우 내부자 고의 유출을 비롯해 외주 직원 유출, 관리 실수 유출 등 모두를 아우르면 60.4%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보호 위험 요인의 절반 이상이 고의든 실수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회사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도 따른다. 이처럼 내부 인력의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있는가 하면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 6월 한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이사 컴퓨터가 뉴질랜드 해커에게 해킹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PC에 저장돼 있던 고객사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는 유출된 업체의 고객사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며 대금을 지급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일부 고객사는 의심 없이 해커의 계좌로 총 5,000달러, 한화 586만 원을 입금했다. 또 2013년 한 해커는 제조업체 직원 메일을 해킹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바이어와의 메일 내용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켜보다가 계좌번호를 바꿔치기하여 결제대금 일부를 빼돌렸다. 회사는 바이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해킹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과 악성 코드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2018년 한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전용 서버는 물론 백업된 자료까지 암호화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제작한 수천 곳의 중소업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커는 원화로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였다. 이렇듯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 2018년까지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502건. 이 중 약 80%가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에 의해 발생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 2018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233건으로 2017년 64건 대비 약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전체 사이버 침해 사고 중 98%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해킹에 따른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무려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 가운데 보안 정책을 수립한 곳은 10곳 중 겨우 한 곳에 불과하고 50곳 중 한 곳 정도만 보안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2018년 대기업 대비 63.9%에 불과하고 100점 만점에 44.9점으로 아주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중소기업들은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 하남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우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곳은 86%, 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아예 없는 곳은 91.9%, IT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이 채 1%도 안 되는 곳은 96.3%,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광주 호남 지역은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이 포진되어 있는가 하면 농업과 제조, 식품 유통 관련 영세한 산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나마 좀 하고 있다는 곳들도 아주 허술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보안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알아도 예산이나 인력 등 비용 문제 때문에 사내 비전문 인력들에게 덤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킹이나 보안 정보 유출로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실상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과 보안 인프라 구축은 지출이 아닌 회사의 자산을 지키는 꼭 필요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취약한 보안의식에 따른 무방비 상태에서 내부 임직원이나 해커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아마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전 임직원이 탄탄한 보안의식으로 무장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마케팅 업체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정보보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2019 제18회 KICT 정보보호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두고 매년 IT 예산의 20%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인 CISO까지 두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타임커머스 티모는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갖추고 정부 권고 이상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안 전문 인력 충원, 보안 솔루션 확충, 보안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비상대응 및 IT 재해복구 훈련과 해킹 메일 인식 제고 훈련 등 회사 차원의 위기 대처 활동도 활발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또 다른 기업 그린카. 카쉐어링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바 있다. 사이버 테러와 정보 유출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안팀을 주축으로 최신 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해
내부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전 해에는 모바일 금융 토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비바리 퍼블리카가 대상을 차지했다. 토스는 IT 인력 대비 정보 보안 인력 비율이 8.1%로 금융감독원 권고 기준을 넘어서고 한 해 동안 30회 이상 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과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정보 보안 분야 국내 표준 인증인 ISO 27001도 취득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귀금속이라든지 많은 그 현금 같은 그 중요 자산을 물리적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그 금고에 우리가 잘 보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의 그 핵심 기술이라든지 특히 고객 정보,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정보 보안 체계가 잘 정립되게 보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립된 정보 보안 체계는 당연히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신뢰도가 공고히 되게 할 것이고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속성장의 근간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이처럼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재 약 9,100여 건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크게 보안관제 서비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랜섬웨어 탐지 서비스로 나뉘며 모든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조치 및 대응하고 사후 관리 등도 지원한다. 앞서 우리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유출 사례와 원인,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알아보았고 정보보호 우수기업의 사례와 정부의 지원 노력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 호남 기업들의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고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문적인 정보보호 컨설팅 회사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정보보호 관리적 체계와 정보보호 기술 체계, 물리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외부 지원을 받기가 힘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정보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스스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효과적인 정보 보호를 위해선 먼저 이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별히 보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에 적합한 방법과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보 자산은 크게 PC,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 시스템, 정보의 유출, 훼손,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 시스템, 그리고 물리적 침해를 방지 또는 추적하기 위한 물리 보안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정보 자산은 목록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며 중요도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또 정보 자산을 도입하거나 폐기할 때는 목록에 기록하여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PC나 서버, 휴대용 저장 매체를 폐기할 경우 재생이 불가하도록 완전히 폐기하고 폐기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앞서 우리는 중소기업의 내부 정보 유출은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 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임직원과 외부인은 기업의 보안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 서약서를 받는다. 만약 이들이 퇴사하거나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정보 자산과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를 관리하는 자와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인다. 퇴사한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방문자.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종종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에 의해 유출되기도 합니다. 마치 직원처럼 보이는 이들에 대한 보안 관리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외부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외부 업체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황을 작성해 관리한다.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계약서에 적절한 보안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방문자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외부 업체와의 계약 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정보자산 반납 등 적절한 대책을 실시한다. 사무실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오가는 곳이죠. 이 때문에 언제든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어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입구에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한다. 또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 인가자의 수도 최소화한다. 업무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문서나 휴대용 저장 매체 등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장이나 캐비닛에 보관하고 프린터, 스캐너, 팩스, 복합기 등 공용 사무기기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비치한다. 복합기는 되도록 보안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개인 인증을 해야만 출력과 스캔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문서는 파쇄기를 이용해 완전히 파기한다. 여러분, 혹시 회의실 같은 데서 회사의 중요한 문서나 정보가 담긴 USB를 깜빡하고 놓고 오신 적 없나요? 어떠세요? 무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직 안 오셨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자. 팀장님 오셨네요? 아, 네, 김누리님. 혹시 그 책상 위에서 USB 못 보셨어요? USB요? 네. 아니요, 저는 지금 방공 와가지고. 정말요? 네. 큰일이네. 아, 진짜 큰일이네. 아, 분명 여기다 둔 것 같은데. 아, 분명 없었거든요. 아, 어떡하지? 잠시만요. 네. 파이팅. 네, 우리의 김대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평소에 공용 공간은 잘 관리를 해야겠죠. 보셨다시피 회의실 안에는 중요한 문서나 휴대용 저장 매체를 함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공용 PC는 담당자를 지정해 화면 보호기를 설정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중요한 정보는 가급적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설치와 보안 업데이트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리고 파일 서버는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인력에게만 계정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체 전산실을 운영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산실은 대표적인 보호구역으로 항온, 항습기와 같은 필수 보호 설비를 갖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화재나 수해, 단전 등에 철저히 대비한다. 또 아이디 카드, 지문 인식 등을 이용해 인가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해 항상 모니터링한다. 각종 문서와 파일, 이메일, USB 메모리와 외장 하드,
업무를 보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접하게 되죠. 이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김대리. 네, 부장님. 저기 가서 내가 출력한 거 좀 가져와봐. 출력이요? 아 그래, 출력. 프린트 몰라, 프린트? 네, 알겠습니다. 송 부장 진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를 몰라, 진짜. 난 같아선 진짜 당장 사표 쓴다 써. 뭐지? 대외비? 제조 설비 고도화를 위한 설계도? 여기 있습니다, 부장님. 야, 넌 이거 하나 가져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냐? 드려 터져가지고. 송 부장 너랑도 꼭 끝이다, 임마. 저것만 있으면. 회사에 사운이 달린 대회비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엔 문서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하고 중요 문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서랍장에 보관합니다. 프린터로 문서를 인쇄할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즉시 찾아오고 주변에 중요 문서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방금과 같은 불상사가 없게 말이죠. 휴대용 저장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유출 수단 1위는 단연 휴대용 저장 매체. 개인 소유는 사용을 금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휴대용 저장 매체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외부에서 갖고 온 휴대용 저장 매체를 PC에 접속할 경우 백신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저장 매체를 폐기할 경우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하든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한다. 모든 책상마다 한 대씩 있고 종일 이용하다시피 하는 게 바로 PC입니다. 그만큼 보안의식도 약하기 마련인데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매미? 누가 모를 줄 알고? 누가 회사 PC로 음란물을 이런 건 싹을 잘라야지. 때 지웠어. 야, 이거 누구야? 공유 폴더 없앤 거. 네? 어떤 거 말씀이세요? 비전 2030. 그 올빼미! 그거 제가 음란물인 줄 알고 완전 삭제. 완전 삭제? 올빼미를 완전 삭제? 넌 언제부터 올빼미가 그렇게 음란했니, 어? 김대리, 너 진짜! 네, 폴더 이름을 바꿔놓지 않은 바람에 공들여 작성한 비전 수립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군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PC는 불필요한 계정은 제거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공유 폴더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되 꼭 써야 할 경우엔 함부로 삭제 또는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설정해둔다. 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P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쓸 수 있는 화면 보호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아마 대부분 한 번쯤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당황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광고성 애드웨어 정도면 양반인데요. 만약 PC에 랜섬웨어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만 식은 죽 먹기지. 어디 큰 거에서 공주
좀 꺼내볼까? 뭐야 이거? 아, 또 왜 이래 진짜. 꼭 일만 하려고 하면 문제죠.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껐다가 켠다고 되는 줄 알았어요. 은행이나 갔다 오세요. 아, 진짜. 랜섬웨어 5천만 원. 뭐야 이거? 존나 많아. 야 김대리, 너 컴퓨터 잘하지? 일로 와봐. 네? 이거 뭐 감염됐나 본데? 와, 마이 갓. 부장님, 왜 그래? 우리 망했어요. 이런, 뭐 감염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해킹 사고는 운영체제 자체의 취약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윈도우즈는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 웜, 바이러스, 랜섬웨어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에 탑재된 백신 프로그램은 꼭 설치하고 윈도우즈 10의 방화벽 기능을 활성화해 PC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불필요한 서비스는 보안에 취약하고 PC 성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분석과 경로 추적을 위해 이벤트 뷰어와 감사 정책을 설정하고 좀 더 강화된 보안이 필요한 경우 안티바이러스 백신, 패치 관리 시스템, PC 보안 솔루션 등을 도입한다. 또 서버는 회사의 내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성되는 정보를 처리, 저장하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서버가 해킹될 경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으므로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회사 내외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마디로 기업으로 들어오는 온라인 관문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손안에 놀라운 색의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메신저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죠. 이렇듯 다양한 기능을 하는 만큼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설치, 분실 등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 정보나 중요한 업무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 잠금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또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 기기 추적 기능을 설정하고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앱스토어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앱들은 악성 프로그램이 따라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로 최신 패치를 적용한다.
법적 보안에서 물리적 보안까지 우리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회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했는데도 정보보안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가장 일반적인 정보보안 사고의 유형과 증상,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감지하여 표시하거나 바이러스 검사 시 감염으로 표시된다. 또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고 광고나 성인물 팝업창이 발생하기도 한다. 알 수 없는 웹브라우저 툴바가 생성되고 시작 페이지가 변경되며 하드디스크에는 알 수 없는 파일이 생성된다. 해킹 공격을 받으면 시스템을 부팅할 때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던 에러가 발생한다. 시스템 로그에 알 수 없는 파일이 실행된 흔적이나 로그인 흔적이 있고 보안 프로그램이 자주 경고창을 띄운다. 이처럼 해킹과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USB를 이용할 때나 새 프로그램 설치 시 꼭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으로 검사하고요. 공유 폴더를 쓸 때는 아시죠? 암호를 설정하고 이용 권한을 최소화하는 것. 만약 백신 솔루션으로도 치료되지 않을 때는 백신 업체에 문의하고 해킹과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암호화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나 사진, 그림, 음악, 영상 파일들을 읽을 수 없게 되거나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고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팸 메일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 스팸 메일을 차단하고 보안 장비를 이용해 PC 보안 업데이트를 합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백신 업체에 문의하거나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팸 메일이란 동의 없이 전송되는 다량의 상업성 광고, 음란물 관련 메일로 사기성 정보, 바이러스 유포 및 감염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스팸 메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스팸 메일 발송자와 서버 릴레이를 차단하고 PC의 스팸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합니다. 불필요한 광고 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판 등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으며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열어보지 않습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의 첨부 파일은 열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 이젠 상식이죠. 스팸 메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정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그 기술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정보, 이러한 자산에 대한 거는 만약에 이제 침해 사고라든지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의 큰 이미지가 실추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동안 쌓았던 핵심 기술력이 이제 상실이 될 것이고요. 또한 고객 정보 유출은 막대한 그 법원의 이제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으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의 이제 존립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의, 특히 중소기업의 사장님, 즉 CEO죠. CEO의 적극적인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CEO의 적극적인 관심은 거의 51%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뭘 실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중소기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부터 해야 될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가 있어요.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비스하는 그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트라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셔서 기술, 그 핵심 기술 자료라든지 고객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 무료 컨설팅을 꼭 받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그 중소기업에서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될지를 이제 빨리 인지하시고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제 실천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기업의 중요한 그 자산이 잘 보호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순하자 욕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좋은 때를 만났음을 이르는 속담인데요. 아마 이번 교육을 기회로 정보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약의 계기로 삼는 기업들이 많을 줄 압니다. 훌륭한 장수의 욕마처럼 그런 기업들의 안전한 경영활동을 도와드릴 든든한 지원군. 여러분의 곁에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함께 만든 기관으로 정보보호에 취약한 호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 취약점과 PC 보안 점검을 통해 해킹으로부터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접수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해당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와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며 웹과 앱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 안전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비즈니스를 위한 보안 솔루션 구매 비용도 지원하고 정보보호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호남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800개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000명 이상의 지역의 실무 인력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및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회사는 사람들 북적거리는 시장통에서 대문과 곳간, 안방까지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보보호. 벽돌 하나에 집이 무너질 수 있듯이 나의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이 한순간에 소중한 일터를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철저하고 확고한 보안의식만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광주 호남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기사의 무궁한 성장을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